경제 신문 읽어줘. 23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부동산 강남역 상가 땅 방값에도 안 팔려 첫삽 못 드는 오피스텔 급증. 수익형 부동산 초비상. 이태원역 근처 주상복합. 고금리 짓눌려 공매 넘어가 가산동 W몰 자리 매물도. 금싸라기 땅 공매 성사 촉각. 여의도 성모병원 인접 토지. 금융 중심지 관심 뜨겁지만 대금 완납 등 낙찰 걸림돌 많아. 벌어놓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우선이지 토지 매입이나 신규 개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용산구, 여의도동 같은 곳에서 알짜 입지 땅은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현재 건설사나 시행사 관계자들은 자금 경색에 대비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체질 계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재무 부담을 키울 상황이 아니라 하소연한다. 오는 14일 공매가 진행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5 1호는 시행사인 삼양 L&D가 5층 높이 상가 건물로 개발하려다 사업이 중단됐다. 소규모 오피스텔 개발 현장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좋지 않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도 공매 성적을 장담하기 힘든 요인이다. 주택시장은 올 초 발표된 1.3 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잠시 살아났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이 하락 전환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다음 신축, 구축 안 가리고 서울 전세 신고가. 전세값 30주 연속 상승세. 강남 목동동 일부 고점 넘어서 매매 관망세 전세 수요로 전환. 내년 입주량 적고 전세난 심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등에 있는 한양 5차 아파트는 지난 9일 제한 면적 100제곱미터가 9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유사 면적 기준 직전 전세 거래인 8월 6억 3천만 원보다 2억 7천만 원이 뛴 금액이다. 지은 지 44년 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석 달 만에 전세값이 43% 상승한 것이다. 신고가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심상치 않다. 매매 가격은 최근 내림세로 접어든 반면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0.12% 상승하면서 26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다. 2008년에서 2009년도 당시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때 잠시 반등이 있었고 2009년 이후부터 14년까지 전세값은 계속 상승이 되었고 매매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해가 전세가가 얼마나 높은가 그 전세가율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구성역의 삼익벽산 저기 벽산 아파트 그 아파트를 6천 개회에서 6천 개부로 투자를 해가지고 2019년에 약 한 200 아파트값 2배 정도 상승을 한 그게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전세가율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금융, 주식, 새내기주, 코스피 200 편입 후 에코프로머티는 다를까? 고평가 투자 경고 논란에도 상장 21일 만에 특례 편입. 과거 카카오, SK 신규 상장주 편입 뒤 주가 일제히 급락. 국민연금 수익률 떨어뜨려. 에코프로머티가 상장 21일 만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확정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특례 편입으로 들어온 신규 상장주 대부분이 주가 폭락을 겪은 전례로 볼 때 코스피 200 추종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년 기업공개 IPO 붐이 불 때 상장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I 테크놀로지 등 종목은 특례 편입 당시보다 주가가 최고 78%나 떨어져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수익률을 떨어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모회사 대주주나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 자금을 불려주는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손실을 떠안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장일부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21일 만에 특례 편입이 결정됐지만 에코프로머티는 올해 9월 초만에도 이지안주 관련 논란으로 상장이 연기됐고 지난 27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터라 주가 행보에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시총 대형 종목을 빨리 편입하지 않으면 시장과 괴리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라면서 MSCI 등을 비롯해 해외 지수들도 조기 편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종목들은 폭락한 주가에도 코스피 시총 200이 이내이기 때문에 지수 편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호예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 특례 편입이 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해당 종목을 버블이 꺼지기 전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수익률에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뉴욕 증시 연일 고공행진, 시장은 조기 금리 인하 올인, 장기 기대 인플레 2%대 진입, 실업률 3.7% 역대 최저 수준, 브레이너드 NEC 위원장, 즉 침체 없이 인플레 둔화, 윌가 금리 인하 내년 5월 시작, 일각에선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윌가에서는 파월이 발표한 이후에 다시 또 금리 인하 최초가 한 3월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올해 마지막 연방 FOMC 결과와 상관없이 증시가 나흘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언제쯤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요일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10년물 금리가 3.9까지 떨어졌고 환율도 129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 물가 둔화를 이유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골드락스 장세로 주식과 채권 동반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주식과 하이힐드 채권 등 위험자산 시장은 충격을 받고 안전자산인 국채금 등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금리 인하라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금융시장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블룸버그 경제학자들은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연준은 내년에 2번, 25년엔 5번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 예상했다. 이거는 설문조사 할 때마다 다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다들 뭐 예상이네, 예상. 다음 파월 슈퍼 비둘기 돌변 윌가 내년 3월 금리 인하 스타트. 파월이 얘기해가지고 뭐 하나 솔루션 뭐 CS 윈드 해서 승재생주 같은 경우에 금리에 상당히 PF 대출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언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미국 기준금리 3년속 동결, 내년 3차례 인하 시사, 고용시장 경고의 연착륙 기대, 연준 골디락스 자신감 반영, 서비스 물가 떨어지기 시작, 파월도 물가 안정 첫 긍정 평가, 시장에선 파월 피벗 대환호, 내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 전날 39에서 71% 꽁충. 올해 마지막 FOMC가 비둘기족 동결로 끝나자 시장은 벌써부터 내년 3월 첫 금리 인하를 점치고 나섰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 계획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물가, 고용, 성장이라는 3대 경제지표가 주요했다. 물가는 둔화하고 고용은 유지되며 경제는 성장하는 이른바 골드락스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반영한 것이다. 이 중 연준이 가장 강조한 것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로 예측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 3.3%보다 0.5%포인트 내려간 수치이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수인 PCE의 올해 초 2% 전망대다. 내년 말 PCE 상승률도 기존 2.5%에서 소폭 내린 2.4%로 조정했다. 상품 물가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데다 주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도 둔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서서히 냉각되는 것도 경기 침체 없는 물가 둔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파월 의장은 지난 일일만 해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추측은 아직 시기상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2주 만에 이날 금리 인하가 오늘 회의 주제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줏대가 없었어요. 이게 융통성에 있는 건지 줏대가 없는 건지.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라 최고경영자는 CNBC에서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약 2%포인트 내리고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10년물 금리는 3% 초반까지 빠질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역전된 미국채 수익률 곡선도 내년 정상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수십 년 내 가장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밀가의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제1의 공공의 저거로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준은 시장에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며 시장은 이제 연준에 더 빠르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만큼 경기가 많이 파괴가 되고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했었습니다. 금리를 상승을 시켰을 때 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말을 다시 바꿔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시중의 유동성을 풀기 위해 엄청나게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거의 0%까지 단행을 했고 과거의 사례 한 30년 전까지 통계를 봤을 때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원체 안 좋아서
아니지, 말을 바꿔서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주가가 사정이 많이 안 좋았고,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실업률은 상당히 견고했고 지금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고금리 후폭풍 내년이 진짜다. 미국 성장률 1%로 추락할 것. 확장 재정 긴축으로 전환하면 소비 투자 위축돼 경기 둔화. 미 연착륙은 가능하겠지만 물가 2% 목표 2025년에나. 미국보다 상황 안 좋은 건 유럽. 러시아 원료로 중국 수출 구조 탓. 달러가 내년에도 강세, 초강세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달러 지수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50% 이상 포션을 차지하는 엔화 같은 경우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 유로 경제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강세가 될 거고 대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약간 정상화 요즘에도 되고 있지만은 엔화는 강세가 되어서 달러 약세에 기인을 하겠지만 거기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로화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달러화 지수는 소폭 약간의 상승을 유지를 할 것이므로 신흥국의 달러화 약세로 인한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다.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이 더 힘들다. 경제 성장률 기준 미국은 1%, 중국은 2, 3% 등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5일 하버드 연구실에서 진행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의 올해 미국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1%, 5.5%임을 감안하면 내년엔 양대 경제대국 성장률이 반토막이 난다는 비관적 전망이다. 미국 경기 둔화 원인을 묻자 로고프 교수는 내년부터 고금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정 정책까지 긴축으로 전환되며 소비와 투자를 모두 짓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말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약 10년간 이어져온 초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다. 다만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 중 30년 장기 비중이 늘어나면서 충격 완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내년의 미국 전망은 미국 경제는 내년에 크게 둔화될 것이다. 대부분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많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고금리로 인한 여파가 내년에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금리가 성장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현재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긴축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소비도 내년에 크게 둔화될 것이다. 실업률 상승과 맞물려 경제를 가라앉게 만들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5년에나 도달할 것이다. 25년에나 도달할 것이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임금 상승률도 더 둔화돼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된다. 실질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년 말까지 4에서 4.5%를 유지할 것이다. 만일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3%대로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 하지만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많다. 늘어만 가는 국방비, 그린 에너지로 의존한 포퓰리즘, 탈세계화 등이 그것이다. 유럽이 문제이다. 경제가. 유럽은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모델을 깨졌고 이것은 쉽게 고칠 수 없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는 선방했다. 내년은 아시아도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다 좋지 않대. 네,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